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2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비가 밖에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7월 27일 이른바 6.25 동란이 일단 6.25 전쟁이 정전협정 체제에 들어간 지 66년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그날을 미군을 갖다가 미국과 제국주의를 갖다 부수었다 해서 전승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전승절 하루 앞두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네. 지난 6월 25일 날 원산 지역에 있었던 그 북한의 이스칸다르 어제입니다. 7월 25일입니다. 오늘 26일이군요. 예, 어제입니다. 한 달 전이라 어제입니다. 지금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승절 오늘 이제 그 조선중앙통신이 네. 어제 한 그 이스칸다르형 네. 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A4 용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두 장인데 빽빽하게 굉장히 네. 상세하고 네.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네. 이게 뭔지 하시면서 뭐 단도미사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발사체, 네. 뭐 불상, 미상, 네. 뭐 이런 뭐 비행체라고 그랬는데 북한이 아주 이거 보면 좀 오만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최종 통첩, 최후 통보 같은 예, 느낌이. 안 그래도 저하고 이제 김영광 실장하고 A4 용지 두 페이지 그러면 이 자수로 따지면 대략 이게 한 3,000자 정도 됩니다. 3,000자 정도 되는 우리 뭐 신문 사설 웬만한 사설 있죠. 칼럼 하나 반 정도 양인데 이것을 갖다 저하고 김영광 실장이 꼼꼼히 그야말로 읽어보고 분석한 결과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정은의 최후 통첩 문재인 무릎 꿇어. 무릎 꿇으라. 무릎 꿇으라. 위북성. 근데 여기에서 그 25일 날 원산 그 네. 북방에서 쏘았던 전술 유도 무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라고 그랬어요. 어제. 이거를 우리 뭐 국방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단도미사일이다 뭐 그냥 궁색하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했네. 이 무기 쏜 건 뭐냐?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네.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를 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적어도 활공 도약형이 바로 이스칸다르 미사일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흔한 얘기를 지랄탄이라고 합니다. 궤도를 그리지 않고 궤도가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가다 툭 올라갔다가 또 가다 툭 떨어졌다가 이거 갖다 회피기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이제 사드라든가 이런 걸 방어하지 않습니까? 보면 레이더를 저쪽에서 이제 한국 쪽에서 막 추적 레이더를 쏘면 그때마다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기동이 능한 것이 바로 러시아 이스칸다르 그 미사일의 특징입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 배치하는 최신형 사드도 이거는 막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보니까 됩니다. 지금 제가 저 외신이나 이런 나데 보니까 이 발사할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같습니다. 50km에서 60km 이상 이제 고도로 올라갔다가 또 다른 뭐 그냥 미사일들은 이렇게 쭉 궤도를 이제 좌우 대칭형 궤도를 그리면서 이제 날아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50km 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저고도로 이제 확 떨어지고 이제 활공 그러다 또 수평 비행도 하다가 크루즈 미사일로 같이 이렇게 또 뭐 지랄탄으로 가다가 그 목표물 상공에서는 마하 6에서 7의 속도로 직각으로 수직으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드나 다른 그 체제들을 팩3도 맞기 어려운 건데 그렇죠. 이번에 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거 제가 오늘 뭐 간만에 한번 읽어보시네. 그 전에 그 지금 북한이 그 김정은이가 좀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한 거는 F-35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 멈추지 않으면은 이 군사 연습 19-2 동맹이죠. 북한이 하도 뭐라 그래서 이름을 정말 아버지로 못 부르고 뭐 형을 형으로 못 불러서 19-2 동맹을 했는데 북한이 동맹도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19-2로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이것마저 하면은 안 돼. 즉각 불벼락을 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 부분 좀 읽어주세요. 아니 그거 야마로서 짧게 첫째 보면은 7월 25일 어제 한 것은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위력 시위 사격이다. 위력 시위 사격이다는 걸 분명히 했고 그럼 그걸 왜 했느냐? 아까 말씀하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위력 시위 사격이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다. 그래서
그 전투적 성능 지표를 다시 확인했다니까 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뭐 대통령 자신이 뭐 무슨 뭐 단도미사일이라고 그러겠으니까 뭐 사정거리도 200km다 뭐 300km다 네. 오늘 드디어 최종적으로 했죠. 600km 두 개가 다 두 발이 다 600km를 날아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갔다가 지랄을 하다가 제주도까지 완벽하게 한반 북한에서 쏘면은 남한과 제주도까지 심지어는 저 사세보항까지도 이른바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군 정보 자산으로는 못하고 미국에서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확인을 해줬다. 자, 아까 이제 우리 김영광 실장이 한번 실전 배치하게 됐다. 이렇게 예, 이제 그 얘기가 뭐냐니까 이 대목 제가 조금 한 1분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읽어보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들에게 조선반도 남쪽의 시끄러운 정세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시끄러운 정세가 뭐예요? 뭐 조국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글쎄. 워낙 잘하니까. 최근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이 저들의 명줄을 걸고 필사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최신 무장 장비들을 감출 수 없는 공격형 무기들이며 그 목적 자체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우리 국가의 북한입니다.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예,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 배비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 사업이며 당위적인 활동이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근데 여기서는 네. 북한이 이제 그 애써 F-35와 이제 이거 19-2 동맹훈련 네. 중단하라고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네. 요거 다음 뒤로 넘어가서는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대목입니다. 이거. 어디 그 다음인가요? 그 경애하는 이거는 이거 애청자님도 한번 앞에 거는 네. 자 니들이 막 이런 거 F-35 F-35나 좀 뭐 체제하면은 네. 파철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초기에 선제 초기 선제 공격하겠다는 건데 네. 뒤에 가면 또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저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 그거는 이제 됐어요. 축소되는데 뒤는 또 이거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 안전에 잠재적, 직접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 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 그럼 지금 그 사정거리 600km의 그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이제 실전 배치하면은 네. 우리는 방어 체계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 북한이 지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 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겠다 그러면은 잠재적 위협은 뭐죠? 주한미군이에요. 주한미군이에요. 그리고 자 직접적 위협은 주한미군이고요. 주한미군이 있는 관계로 유사시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잠재적 위협인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의 이제 증원 자산이 오면은 네네. 이스칸다르 600km 되니까 현해탄 건너오는 그 무렵에 네. 배들도 공격할 수가 있는 공격하겠죠. 공격하겠지만 그 미국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 미군들이 예를 들어서 실었는 배가 침몰하는 거 하면 그야말로 뭐 극단적인 뭐 쑥대밭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 문재인 대통령도 조롱하는 거예요. 네.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그렇죠.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작거리고 네. 너 이 자식아 뭐 나하고 막 악수하고 뭐 하고 하는 거였지만 뭐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빨리 알아들어라 이거예요. 알아들어요, 이거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 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연은 타이름이시죠. 권유하는 말에 타이르는 그러니까 야 작년 4월 판문점, 작년 9월 평양, 거기 왔을 때 같은 그런 똑바른 올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연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 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씀하셨죠. 자상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사일 쏘는 건데 요거 쏘는데 이거 저 너 위협
공포심 느꼈지? 그러면 지난해 4월과 9월 같은 그런 굴종적 사를 갖춰야 돼. 이게 마지막 문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살짝 이제 걸고 넘어가는데 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네. 남조선 당국자 문재인은 네.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게 좀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좀 참아달라 이건가요? 아니 아무리 비가 거슬러도는 그거는 미안한 게 아니라 오만한 겁니다. 야 이놈아 너는 게임이 안 되니까 네가 흔한 일에 배알이 꼴리더라도 너는 이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뽑은 제목이 뭐죠? 김정은의 최후 통첩 문재인 무릎 꿇어. 야 이게 참 이게 저는 지난 6월 20일 네.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는 14년 만에 네, 북한을 14년 찾은 거로 해서 예,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저희 그때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때 후진타오 이후에 13년 만에 그다음에 얼마나 뭐 세계 불량한 흔한 얘기 양아치 같은 김정은이가 막 개망난 이 짓을 할 때 시진핑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면을 봐서 또 박근혜 또 뭐 미국의 눈치를 봐서 뭐 그렇게 보면 북한한테 곁을 안 줬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보면 뭐 등등등등등 오면서 되게 완벽하게 자, 야 김정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러시아 형님, 너희 만든 러시아 형님이 있고 너희를 또 지켜주었고 1950년에 우리가 보면 수십만 군대 가서 너희 지켜주었잖아. 그렇죠. 너희 오늘 평양을 갖다 오늘날 평양으로 만들어준 게 누구냐? 바로 그 러시아 형님들이 만들어준 러시아 형님들이 초기에 돈을 좀 냈고 실제 노력 봉사한 것은 그 당시 마지막 58년까지 주둔하고 있던 인민 해방군들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이제 그 북한에 이제 자신감이 드러나는데 사실 동북 삼성, 네. 연영, 흥룡, 길림, 삼성 인구가 1억 1천만 명이고 그렇죠. 면적은 한반도 4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야 원유하고 네. 뭐 쌀 이런 거는 뭐 너희들 안 굶어 죽을 만큼 보내주고 그걸 뭐 단속을 하겠어. 어떻게 나 땅으로 다 붙어 있는데. 네. 그리고 동북 삼성하고 좀 물물 교역하고 뭐 생산법 좀 해가지고 거기 어울려 살면 되지. 네가 임마 뭐 서구식 경제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개혁 개방해가지고 너 망할 일 있냐? 그런데 이게 네. 이런 자신감은 이제 뭐 그러니까 쌀 5만 톤. 아이 웃기고 야 뭐 문재인 비핵화. 아 그거 저희 황태수 TV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이미 5만 톤은 아니 지금 뭐 시진핑이가 와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너희 할아버지 김일성 때 정도까지 먹고 살긴 해줄게 라고 이미 약속을 했고 의무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뭘 아쉽다고 갖다 5만 ton 갖다 큰 생색 내는 듯.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북한은 뭐 핵은 포기할 뜻이 전혀 없었는데 전혀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한 명 딱 문재인 대통령이 네. 비핵화한다 그렇죠. 김정은이가 날 만나가지고 형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저도 아이가 있고 뭐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나 핵무기 부끄러워라. 핵무기 아이고. 저 우리 아이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뭐 아이고 지구 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자로 미국 시간은 어제인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네. 김정은이가 6월 12일 싱가포르 회동 이후 12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2기 더 추가 제조했다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월 12일 이후. 작년 6월 10일 현재 1년 전에 기준으로는 북한이 50 내지 60기의 네. 핵무기를 가진 걸로 추정을 했는데 핵탄두 이게 이제 한 추정이. 10개씩 늘어났고 네.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정부 당국은 뭘 근거로 하느냐.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네. 액화질소 네. 통들이 얼마만큼 건너간 거랬으니까 우라늄 농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식기를 더 했다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북한 그게 판문점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 도보다리에서 만났더니 정은이가 징징 울면서 아유 나 핵 없는 세상에 나도 원하는 거고 비핵화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인데 문재인 대통령 형님 제가 뭐 핵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자 무릎 꿇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떡할까? 꿇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네. 지금 방금 뭐 저 지역 뉴스를 떠더라. 파주에 파주 경기도 파주 여기 일사단 지키는 일사단 거기 DMZ 평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가면은 거기다가 이제 DMZ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통문을 열고 들어가서 때려 무슨 GP를 구경시켜주는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8월 10일부터 시작한대요. 아니 작년에도 작년인가요? 올 초든가 여기 동해 쪽 그 고성 쪽에 그 당시 보면 관문 때려 부수고 통문 고성철원 지금 때려 부쉈죠. 때려 부숴갖고 그 관광 상품화 했잖아요. 아이고 근데 또 어제는 보니까 뭐 9년 만에 또 정찰총국 또 직파 간첩이 내려왔다고 그러대. 얼마나 지금 문재인 세력이 궁지에 몰리면
안 잡던 간첩도 잡고 그랬을까요? 지금 근데 간첩 잡은 게 아니라 혹시 잘 놀다가 그놈 희생 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금 기세등등하게 문재인 대통령 무릎 꿇으려고 그러고 지금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그러는데 문 대통령은 지금 문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면 국민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지금 아까도 우리 김영건 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아주 관광 상품 만들어서 우리의 그 DMZ들 헐어서 GP 안까지 들어가고 관광지금 민간인들을 그 관광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참 보면 참 보면 누구 발상인지 먼 훗날 아니 그리 머지 않은 훗날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겁니다.